감사합니다. 아하. 선생님 마시면 네네네네. 아래쪽이 좀 헷갈리셨죠? 네,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헷갈리실 게 없죠? 네네. 시승센터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네네네. 자리에 먼저 앉아주시면 제가 아, 네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트라이언프 타고 오셨다고. 네네네네. 혹시 저 레벨 DCT를 시승 모델로 좀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운전 면허증 먼저 확인 도와드리고 네네. 다음으로 저희 시승 코스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가장 단거리 주행 코스는 다음으로 중거리 코스는 마지막으로 이제 장거리 코스. 네, 장거리 코스로 다녀와 보겠습니다. 바이크 관련해서 정식으로 시승이 운영되는 센터는 처음이다 보니까 네. 좀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미 이제 경력이 좀 되셨지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요 상의 수트랑 무릎 보호대를 좀 착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장에 보시면 알파인스타 제품들로 이렇게 저희가 다 구비를 해뒀고요. 어허. 여건상 추가적으로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주행 경로는 핸드폰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럴 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정차해 계시면은 저희가 연락과 조치를 취해드릴 거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안심하고 주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DCT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동을 건 상태에서 네네.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매뉴얼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녀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분당까지 왔습니다. 자, 분당에 왜 왔느냐, 혼다에서 시승을 할 수 있는 차량들, 그 차량들을 한데 모아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더고라는 센터가 분당에 있습니다. 정자의 5번 출구 뒤쪽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승해보고 싶은 차량을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분당 더고 혼다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먼 거리를 와서 시승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타볼 차량은 정말 제가 예전부터 정말 시승기로 담고 싶었는데 시승할 차량도 없고 구해볼 수가 없어서 못 탔던 차량입니다. 오늘 타볼 차량은 레블 1100 DCT 모델입니다. 자, 우선 안에서 이것저것 좀 설명을 듣고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고 바로 주차장을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우선은 센터 운영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엄청 대우받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엄청 친절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시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원부터 좀 볼까요? 해당 차량은 1084cc 순행식 2기통 엔진이고 최대 출력은 7000rpm에서 87마력, 최대 토크는 4750rpm에서 98N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고가 제가 이전에 탔던 BMW RE8 클래식보다 10mm 더 낮은 700mm로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연료 탱커는 13.6L,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는 둘 다 싱글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리뷰가 좀 있었는데 어떤지 한번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ABS, TCS, 크루즈 컨트롤, DCT 까지 뭐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채택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주행은 스포츠가 있고요. 앞에 휠은 18인치, 뒷 휠은 16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캐스팅 휠이고요. 해당 모델은 레벨 500과 다르게 앞에 프론트 페어링이 있고 사이드백이 양쪽으로 존재합니다. DCT 모델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떨지 지금 조금씩 천천히 달려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분명히 왼손을 놀고 있는데 변속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잘 먹어서 힘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느껴지는 부분, 포지션이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레벨 500과는 좀 다르게 탱크통이 양쪽으로 조금 더
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홀쭉하게 니그립이 한다기보다는 살짝 넓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스텝이 미들 스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앞쪽에 있는 것 같고, 또 포워드 스텝이라고 하기에는 또 미들 쪽에 있는 것 같고, 좀 애매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트고가 낮다 보니까 무릎이 살짝,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스탠다드나 스트립 밥처럼 무릎이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레브 500만큼이나 넓게 여유 있게 앉을 만한 포지션은 좀 아닌 것 같다. 자, 두 번째 좌우 운동 한번 볼까요? 어허, 살짝 리어가 무거운 편. 예전에 제가 할리 121 CVO 로드글라이드를 탔을 때는 앞에가 무겁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좀 무겁게 하다가 들어올 때 쑥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뒤에 리어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뭔가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자, 해당 모델은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과 NT1100에 들어가 있는 엔진하고 똑같은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600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4750rpm에서 최대 토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초반 토크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크루즈 장르로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앞에 토크에서 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직진 코스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 직진 코스가 나오면 거기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시야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좁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뻗어 있는 사이드미러 대가 좀 짧아요. 그리고 원형 사이드미러가 살짝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시야성이 답답한 면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시야성이 좁다. 놀라운 점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굉장히 지금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레벨 500과는 전혀 다르게 조금 고급진 그런 서스펜션 느낌이 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달리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보이는 모델의 파츠 같은 경우에는 레벨 500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게 딱딱딱 파츠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kit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파츠들이 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차가 리터급의 차량이구나 라는 것을 이런 파츠들에서부터 느껴집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와 머플러 소리가 생각보다 묵직하고 고동감이 확실히 크루저 장르로 나온 듯한 소리가 들려요. 코너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좌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리어가 무겁다고 말씀드렸지만, 코너를 들어간다거나 깊숙한 코너를 지속적으로 돌 때에는 아주 무게 중심도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잘 돌아 넘어가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사운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이 조금 놀랍네요.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DCT 모델이 1645만원으로 되어 있고 2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레벨 1100 MT 버전은 1340만원, 그러니까 즉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 DCT 타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해당 모델은 리터급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기변병이 금방 도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출력과 스펙들이 차 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좀 보유할 만한 그런 바이크 스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전혀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스쿠터처럼 그냥 당기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입문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문턱이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력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입문자분들이 도전하기에는 좀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러치 조절이 없다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엑셀을 밟았다가 떼봤다 이런 식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토크가 앞 서스가 돌아올 때 이 서스 느낌이 굉장히 고급지고 탄력 있게 잘 받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변속 자체가 굉장히 완벽한 그 타이밍에 변속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리뷰를 봤을 때는 조금 내가 원할 때보다 느리게 변속이 된다라는 리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 RPM까지 잘 써먹다가 그 이상으로 RPM이 돌아가기 직전에 딱 변속해주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저는 변속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형으로 해서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처럼 3D의 그런 부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큰 원형 계기판에서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쿠션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범위가 조금은 좁습니다. 근데 뒤에까지, 엉덩이까지 잘 감싸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있진 않지만 조금은 작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물론 제 엉덩이가 워낙 커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저속에 있었을 때는 모든 노면에 스트레스가 없이 잘 걸러주고 있는 느낌이 들고, 속도를 내어서 뭔가 출력적인 면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서스펜션이 조금 말랑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각 상황에 맞게끔 좀 운동을 해주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리터급이다 보니까 엔진 열도 존재합니다. 뭐 심한 편은 아닌데 어느 정도 엔진 열이 올라온다는 점. 근데 정말 이게 낮아가지고 양발 착지를 하면서도 무릎이 굽혀지다 보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자, 직진. 오호! 코너. 어허. 야, 이거 진짜 입문자가 타면은 아예 신세계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는 토크도 굉장히 좋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났을 때 중간중간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스로틀을 감으면 계속 쳐주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코너에서는 살짝, 아주 살짝 좀 뒤에 리어 쪽이 역시나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어떤 주행에 있어서 불안감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바깥쪽, 사이드 쪽으로 밀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리려고 하면은 살짝 이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이 리어 쪽이 무겁긴 하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유턴. 좋게 잘 나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걸리는 거는 크기겠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크루저 바이크를 타는 분들에게는 하체의 크기의 그런 뽕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콤팩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콤팩트한 크루저다라고 보면 키가 작으신 분들부터 해서 아니면 큰 차가 좀 부담스럽거나 사이드백이나 이런 수납 부분들도 챙기고 편안함도 챙길 수 있는데, 이런 무게감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도 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컴팩트한 크루저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에도 앞에 프론트 카울에서 충분히 잘 막아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위쪽에 있는 윈드 스크린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람이 들어온다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소리가 되게 고급진 소리가 들리거든요. 불필요한 어떤 진동감, 고동감이 아니라 딱 엔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소리, 사운드, 정확하게 귀로 전달되고 있는 사운드 때문인가 뭔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엔진의 그런 피스톤 운동의 리듬감이라든지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음, 이런 부분들이 마냥 큰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사운드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이 차는 고급 차량이다. 입문자분들이 대부분 노리시는 게 일단 CC를 좀 낮게 시작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점차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번 사고 나면은 쉽게 기변하기가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도 많이 될 뿐더러 뭐 취득세, 보험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말이야 쉽지, 이게 한번 낮은 거 시작했다 하더라도 바로 재빠르게 기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편안하게 타보면서 내가 나중에도 계속 탈 수 있는 바이크로 한 대 뽑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만한 바이크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크루저지만 조금 부담 없이 동네바리도 다닐 수 있고 장거리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목적성 바이크를 보신다고 한다면 또 이만한 바이크는 저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이 정도면 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도. 근데 고정 RPM을 쓰다 보면은 그 이후에 9RPM을 쳤을 때 변속이 조금 느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에서 고정 RPM을 쓰게 되면은 그때 조금 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DCT 처음인데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제 가속을 할 때마다 이 앞서스가 위로 올라오는 꿀렁임이 살짝 있는데, 저는 이게 제트스키 탄 것처럼 좀 재밌게 느껴져요. 이게 나쁘다 느끼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앞프론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꿀렁꿀렁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제트스키 탄 것처럼 재밌게 다가온다. 자, 오늘은 레블 1100T DCT 다 보았습니다.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라서 대리만족이 충분히 된 것 같고, 이것저것 조금 더 즐겨보고 싶은데 시승 코스가 이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바이크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